자, 정구승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네. 자,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이 그 강혜경 씨 변호인이세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명태균 씨하고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예, 강혜경 그래서 씨. 몇 주 전에서도 이제 명태균 씨가 직접 대면해서 서로 이제 모욕을 주고받았습니다. 아, 아니 재판장에서 모욕을 주고받았어요? 예, 예, 예. 무슨 얘기로 모욕을 주고받았습니까? 명태균 씨는 저만 만나면 이제 방송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예.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이제 저는 그러면 아저씨 그러다 곧 징역 가요 이렇게 맞받아쳤었는데 아저씨라고 하셨어요. 예, 현실화가 돼서 다행입니다. 예. 아, 자, 윤석열이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사실 김건희 1심, 2심에서 명태균 건과 관련해 가지고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아이고 뭐 당연히 윤석열도 무죄가 나오겠지 싶었는데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뭐 그새 김건희 판단과 윤석열 1심 판결 사이에 뭐 새로운 어떤 변수가 등장하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기보단 저는 그 내란 판결들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다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김건희 판결을 유죄로 주는 순간 그 윤석열의 내란 목적이 마치 김건희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축소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조금 무리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이렇게 좀 그 선의로 선회를 해보자면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부담 없이 어차피 윤석열이 뭐 무기징역 나왔고 외환에서도 큰 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이진관 재판장님이 이번 판결에서 되게 꼼꼼하게 기존의 판결들의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을 다 적어주셨기 때문에 아, 그 김건희 1심, 2심 무죄 나온 거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셨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창원 1심에 대해서도 약간의 반박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조금 잘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이진관 판사께서 워낙 선명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판결문을 쓰셨겠지만 이 또 성향이 맞지 않는 또 다른 이상한 판사가 나중에 엎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 염려를 하거든요, 사실은.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들의 성향이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제가 창원 항소심에 가서도 느낀 점은 1심 때에는 검사들이 굉장히 그 특검에도 불려가기도 했고 네. 워낙 이게 자료의 양이 방대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적시를 하거나 아니면 명태균이 막 허황된 거짓말을 정말 난사를 하거든요. 네. 그걸 하나하나 받아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원론으로 돌아가서 잘 모르겠고 명태균이 정치활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약간 허무하게 결론이 난 바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창원재판 같은 경우에도 검사들이 PPT를 항소 이후 요점 정리만 거의 2시간, 거의 1시간에서 2시간짜리 PPT를 준비할 만큼 준비를 되게 잘 해오셨더라고요. 예. 그런 점이나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쟁점이 한번 정리됐기 때문에 네. 앞 재판들에서 네. 모든 재판들 그 쟁점들을 다룰 필요 없이 딱 문제가 됐던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극복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녹취 그냥 바로 틀면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전보다는 좀 안심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저희하고 인터뷰하실 때 이게 윤석열 판결 나기 전이죠. 2년형 나기 전인데 오세훈 판결은 좀 쉽게 낙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낙관이라고 하면 오세훈이가 이제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제 그 유죄가 인정돼 가지고 내년에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시장 재선거가 나오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예측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좀 사정이 달라졌나요? 제가 그 합리적인 예측을 할 때마다 매번 틀렸기 때문에 지금 혼신의 영내발을 열심히 떨고 있는데요. 예. 이게 그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유죄가 나와야 되는 사정이지만 제가 만약에 오세훈의 변호인이었다면 자신과의 관계성을 부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어떤 거에 방점을 두신다고요? 자신과의 관계성이요. 그러니까 오세훈 자신과의 관계성. 이거는 다 날 확보해줬던 그 아저씨가 한 것이거나 부시장이 받았을 뿐이다라고 꼬리 자르기 하고 넘어갔을 때 그걸 넘을 만한 물증이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사실 그 외에는 윤석열 김건희보다 더 명징한 게 윤석열 김건희는 공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거쳐야만 줄 수 있는 대가를 줬던 반면 오세훈 같은 경우는 측근이 돈을 직접 꽂아줬기 때문에 김한정 씨라는 분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입증이 좀 더 강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김건희와 명태균의
통화나 문자처럼 오세훈과 직접 연락한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관계성을 이제 검찰이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런 증거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특검이 그걸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현출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검찰과 특검을 섞어 쓰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저희를 창원에서 조사했던 분이 그대로 특검에 가 계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열심히는 하시려고 믿고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애초에 특수수사를 했던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형사부에서 배당을 받았고 당시 창원지검 정유희 검사장이었나요?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수사하려고 했던 지도부 밑에 있었던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인품이 뛰어난 걸 알고 있지만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측이 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7월 22일에 1심 판결이 나오지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 이 판결 결과를 두고 또 한번 변호사님하고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